굉장히 작아졌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사회에 어울리지 않나? 본인 잘못이 아니다. 본인이 부족하거나 모나서가 아니다. 눈물 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리나입니다. 어서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오늘 제 영상으로 절 처음 접하게 되셨다면요, 어서오세요. 저는 밤리나고요. 독일에 관한 이야기, 해외살이, 그리고 영어나 독일어 공부하는 모습을 담아서 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까 하다가 예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나중에 리나님 갖고 계신 향수 좀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죠. 저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람을 만나는 승무원인데다가 MBTI에서도 이 성향이 70%가 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한때 스스로를 사회 부적응자라고 생각을 했었다니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나요? 저를 아는 친구들이라면 너가 친구가 얼마나 많고 사교적인데 무슨 사회 부적응자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인턴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풀면서 승무원으로 일할 때는 어떤 향수를 쓰는지, 요즘 데이트 나갈 때 가장 아껴 쓰는 향수는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마 첫 향수를 대학교 2학년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시간의 흐름이랄까? 나의 성숙도? 그 나이 때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더 드러내고 싶은 나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 거고, 그게 어쩌면 나의 향수들을 통해서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7가지 정도의 향수를 두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성인이 된 후에 내돈내산으로 샀던 첫 향수는 바로 이거, 돌체인 가바나 향수입니다. 이 냄새만 맡아도 다시 그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 향수를 스위스 7위기에서 샀어요. PR 대행사에서 인턴을 한 다음에 모은 돈으로 한 달 동안의 배낭여행을 끝나고 스위스에서 이제 아웃을 하려고 공항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훤칠한 남자 직원분께서 저한테 이 시향지를 딱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맡아봤는데 이게 뭐야? 정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 이런 향수면은 정말 하나쯤 소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동안 혼자 배낭여행한 것에 훈장이 되어버린 추억이 있는 향수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교 2학년에 그 푸릇푸릇한 느낌도 있었을 거고 대담하고 다이나믹한 여성들이 착용할 것을 기대하면서 디자인한 향수고, 강한 여성성, 캐릭터, 그리고 개인성, 화려하게 표현해낸 향수라고 해요. 그 당시 제 모습 자체를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수박이라든지 프루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통 튀고 발랄한 그런 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임페라트리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 향수를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되는데 간만에 또 냄새를 맡으니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 다음에 딥티크의 오이로즈라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제가 2번의 인턴을 거치고 승무원을 하고 싶었는데 채용이 나지 않아서 아마존 코리아에서 1년 정도 신입으로 일을 했었는데 사회생활 극초반, 그때 가장 자주 사용했던 향수 같아요.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겠지만 장미향이거든요. 근데 각 브랜드의 장미향이 정말 다 달라요. 딥티크의 장미향은 어떻게 다르냐? 제 생각에는 장미향에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미미 인형 같은 걸 사면 인형에서 날 것 같은 그런 냄새 있잖아요. 하고 우아하지만 되게 강단이 있는, 가시도 약간 돋쳐있고 약간의 날것의 느낌의 그런 줄기도 뻗어있는 그런 장미를 연상케 하는 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문제가 좀 많았는데 그 시기를 저와 함께 해줬던 향수인 것 같습니다. 실제 설명에서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꽃 전체에 선정하는 듯한 냄새다. 꽃잎뿐만 아니라 이파리, 가시까지도. 오, 진짜 똑같이 써놨네? 줄기, 봉우리 까지 꽃 하나를 다 담아낸 듯한, 근데 그 장미가 깨끗한 물에 담겨있는 듯 평상한 향수다. 오, 이렇게 설명이 써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정말 비슷했네요. 제가 영상 제목에 다소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았을 거예요. 내가 사회 부적응자인 줄 알았다. 어렵게 꺼내는 이야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 5년 정도 중국 상해에서 살면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친구를 맺었고 더 다양한 교육관을 보았고 교육 체계에
사회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항상 질문이 너무 많고 말도 많고 뭔가 비효율적인 관습이나 과정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패기 넘치는 시절에 다들 권위에 도전하고 싶고 이해가 안 가는 건 물어서 고쳐놓거나 적어도 내 의견을 어필하고 싶고 근데 그 정도가 저는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괴로웠고 왜 나는 남들처럼 잘 그냥 어울리고 조용히 있지 못할까? 왜 꼭 이렇게 사고를 칠까? 독일에서 사는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한국에선 더 그랬겠죠? 잘 어울리는 것이 미덕인 나라가 특히 한국이다 보니까 일례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일반고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수학 시간에 이해가 안 가는 수학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칠판에 막 풀어주시다가 그 문제를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걸로 넘어가려고. 반에 가장 끝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그거 한 번만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싹 정적이 흐르면서 그 앞에 있던 친구들이 저를 다 하나같이 이렇게 저 뭐야? 이런 눈으로 되돌아봤던 그 공포의 3초에서 5초간의 정적이 아직도 정말 제 뇌리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요.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하셨지만 다시 풀어주시긴 하셨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한 3분까지도 정말 살얼음을 아직도 소름이 쫙 끼치는데 살얼음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빙수야, 네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여기서 그렇게 티내고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도 왜? 학교에 배우러 왔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지. 근데 이제 한국 수업 시간에서는 수업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 질문이 있으면은 교무실에 가서 물어보거나 학원에서 해결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정상이었던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하여튼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이건 정말 학교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인턴을 하면서도 그냥 진짜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해서 뭐야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뭐야? 아빠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아빠 회사가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많이 물었던 기억이 막 나요. 한국 중소기업인 이제 홍보대행사에서 인턴을 하는데 이해 안 가는 상사분들도 많이 계셨고 회사 일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데 본인 사비로 지하철을 타고 갔다 오라던가 근데 나만 다른 팀 사람들 다 택시 타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굉장히 작아졌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사회에 어울리지 않나? 인간관계에서는 괜찮았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 나는 자꾸 뭔가 튀고 밉보이는 느낌?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들었고 그 귀한 점심시간 내내 상사의 뒷얘기 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그 당시만 해도 어른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다 성인이고 어른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근데 지금에야 느끼는 건 그때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20대 중반에서 후반밖에 되지 않은 성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다 라는 걸 또 제가 모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심리 상담을 학교에서 받으면서 상담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우리는 다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각자 다른 자리에 다른 가면을 쓰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라.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는 한 가지 모습을 가진 솔직한 사람인데 이런 모습으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었던 철없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소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를 이제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래 들었고 회사는 절대 결코 사랑받으러 가는 곳이 아닌데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걸 지금에야 알지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때 저를 도와줬던 게 이런 향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고 그걸 강조할 수 있는 향을 나는 오늘 뿌리고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향수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 후에 제가 승무원이 되면서 독일로 와서는 좀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리고 저희 항공사가 프리미엄 독일 항공사의 깔끔한 그런 유니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어울리는 향수를 나도 하나 갖고 싶다 라고 해서 면세점에서 굉장히 많이 시향해보고 샀던 향수는 에르메스 제품이고요. 프랑스 말이라 제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이 향수는 처음에 딱 맡으면 시원하면서도 되게 달콤한 꿀이 한번 쭉 눌러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약간 시원시원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향수였던 것 같고 일할 때는 미니 공병에 소분을 해서 꼭 갖고 다니는 향수입니다. 기내에서 저를 만나신다면 대부분 이 향수를 쓰고 있을 거예요. 독일 와서 형성이 된 똑부러지면서도 따뜻한 그런 밤리나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는 향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데이트를 했던 남성분들도 굉장히 좋다고 말을 해줬던 향수입니다. 향수 설명은요. 튜니지 스타일의 가든에서 과일향 그리고 우디한 향이 섞여 있는 우아드 투알렛이고 달콤한 무화과 나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산책을 하는 느낌, 상쾌하면서도 숲속을 걸어다니는 그런 시원한 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독일에 왔을 때 다른 차원의 어려움, 힘듦이 있지만 독일살이에서 저를 가장 한국에서 답답하게 했던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가 나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다이렉트하게 내 의견을 표현해도 그게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문제가 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라는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나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회가 나를 좀 더 힘들게 했던 거였구나. 조금 더 나에게 말이 되는 곳이 있긴 하구나. 이건 사족이지만 제가 디즈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예요. 디즈니 여자 주인공들은 지금 본인이 있는 곳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한계를 느껴서 자기만의 도전을 당당하게 떠나는 캐릭터들이 대부분 디즈니 주인공들이잖아요. 겨울왕국에서도 정말 나의 포텐셜을 보여주고 나를 표현하려면 이성, 아렌데를 떠나야 하는 내가 현재 있는 곳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던 입장으로서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디즈니를 정말 좋아했어서 옛날에 나도 나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내 모습 10대 후반, 20대 초반 사람들에게 본인 잘못이 아니다. 본인이 부족하거나 모나서가 아니다. 눈물 날 것 같아. 네, 내가 태어난 이곳이 나라는 사람과 꼭 100%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삶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찾아 나서는 건 본인의 역량, 본인의 초이스일 수 있다. 그거를 저는 해외에 나와서 되게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꼭 해외로 나와라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세상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더 큰 무대에 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결국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향수는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향수인데요. 이 향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페미닌하고 플로럴합니다. 이거는 정말 꽃 그 자체예요. 이것도 꾸덕한 꿀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긴 하거든요. 딱 맡아보시면 아실 건데 정말 다양한 꽃이 섞여 있는 화려하고 예쁜 부케를 선물 받아서 한 몸에 이렇게 하나를 안고 있는 그런 향이 나는 향수입니다. 이거 뿌리고 봄에 밖에 나가잖아요. 정말 벌이 꼬일 것 같은 그 정도로 진짜 황홀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끔은 너무 플로럴해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지나면서 오랜만에 이 향수를 뿌려봤는데 기분을 확 좋게 해주더라고요. 나한테 너무 예쁜 꽃 한 다발을 선물한 느낌? 이 작은 향수가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아이리스라는 향수입니다. 부켓 그 자체고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밝은 향수입니다. 독일에 와서 제가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일종의 자유로움, 해방감? 덕분에 제가 성격이 많이 온화해지고 뾰족뾰족했던 것들이 되게 둥그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을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기분 좋은 날에 어울리는 향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저의 최애가 된 향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르라보의 테마차 26 향수입니다. 이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쓰면서도 계속 감탄하게 되는 향수랄까? 이 향수는 제가 작년 여름에 코펜하겐 여행 갔을 때 샀던 거라 밤리나 그리고 코펜하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야겠다 벼르고 있었는데 좀 비싸요. 양에 비해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코펜하겐에 운하를 따라서 가는 그런 투어를 했어요. 근데 제 자리 옆에 딱 이렇게 앉으시면서 머리가 날리면서 그분에게서 이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르라보 쓰셨냐 외국분께 여쭤봤더니 맞다 르라보 썼다. 이거는 정말 착향이 미쳤어요. 말차라고 생각하면 말차를 무슨 향수로 만들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푸릇푸릇한 찻잎이 막 펴있는 그런 밭에 이슬비가 막 내렸어.
그래서 막 촉촉하고 싱싱한 그 찬 잎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막 파란 하늘이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향수거든요. 목덜미나 머리 이런 데다가 뿌리면은 순간순간 훅훅 움직일 때 풍기는 냄새가 정말 매력적이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겼을 때 이거 무슨 냄새야? 여러 번 물어보게 한 향수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고 약간 우아한 그런 무게가 있는 향수라 너무 오묘하고 매혹적이고 진짜 절대 저렴한 향이 나지 않는 요즘 최애 브랜드는 르라보인 것 같아요. 향수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순간을 담았고 본인 스스로의 조용한 내면, 우아함 그리고 소울풀한 아름다움을 담은 향수라고 합니다. 한번 훅 냄새를 맡으면 그 집중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향수라는 설명이 써 있는데 요즘 저와도 참 잘 어울리는 설명인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좀 더 단단해지고 나를 더 찾아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30대가 돼서 쓰게 된 향수인데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요즘 최애 향수입니다. 특히 요가할 때 뿌리면 진짜 너무 좋아요. 일할 때 밤리나도 있겠지만 그냥 나 스스로 본연의 모습과 가장 잘 맞닿아 있는 향수가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던 향수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 향을 맡아보면서 굉장히 리나와 비슷하다, 리나와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물을 해주는 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향수는 조말론의 와일드 블루벨이라는 콜롬입니다. 썸머 에디션으로 나와서 패키지가 굉장히 예뻤고 되게 작아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좋은데 약간 머스크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플로럴한,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쓰기 좋은. 근데 이제 조말론은 항상 아쉬운 게 발향이 오래 가지는 않아서 초여름에 뿌리기 정말 좋은 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선물을 받았던 거는 이거는 사실 향수는 아니고 필로우 미스트예요. 조말론의 라벤더 문플라워 플로우 미스트입니다. 향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파우더리하고 머스크 향이 많이 나고요. 라벤더 향도 묵직하게 눌러주는 그런 향입니다. 캐리어에 짐을 가득 싸고 나서 뿌려주기에 정말 좋은, 내 옷에서 이런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싶은 고급스러운 향입니다. 우아함의 끝판왕? 그래서 나를 좀 더 소중하게 여겨주고 싶다 하는 순간에 막 여기저기에 뿌려두게 되고 가방에도 자주 뿌리게 되는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던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딥티크의 오일로즈라는 향수 있잖아요. 그거를 가장 친한 찐친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그 당시에 그 향수를 고체 버전으로 올해 선물을 해줘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최근에 독일어로 보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걸 서프라이즈로 사왔는데 제가 이미 갖고 있는 향이어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거 고체 향수로 받을 수 있다니 더 좋았고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묵직한 고급스러운 케이스고요. 열면 이렇게 문질러서 발라주면 향수는 왠지 모르게 뒤에 그 혼자 서 있는 장미의 씁쓸함까지도 포함이 된 것 같은 향이면 얘는 마냥 장미? 좀 더 그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두서없었지만 중간에 제 속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요즘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저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 싶은 향수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향수를 찾아가실 수 있길, 가장 나답다고 느끼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향수를 시기마다 혹은 장소나 상황에 맞게 쓰시면서 본인을 더 다채롭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되길,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그 흔적을 저처럼 따라가게 되실 때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만큼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소외감,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전해졌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보시면서 이런 향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얼마든지 댓글 안에 추천해주시고 여러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향수는 요즘에 어떤 건지 또 적어주시면 저도 시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밤리나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갈게요.